그리고 말도 또 안 되네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네. 사실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미국에서 비밀 문서가 유출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이것은 도청을 했다는 근거잖아요. 네. 도청했다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빼박 증거 이거. 김성한 안보실장하고 예. 이문희 외교 비서관이 33만 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그 보고서에 들어가면서 시긴트 도청으로 됐다고 표기돼 있는 그 보고서로 우리가 미국이 이런 우리 대통령실까지 도청을 한 걸로 추정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큰 그 우리 주권 침해이면서도 미국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탄약 도청 문제, 사과 문제 이런 거에서 우리가 미국에게 큰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여러 걸 그렇죠, 갖고 그렇죠. 있는데도 지을 때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버렸잖아요. 아유,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제 한숨이 나오실 것 같은데 네, 아까 뭐 일본과의 이제 한일 정상회담 그 전후 과정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도 어떻게 보면 김태효 제1차장의 네, 모습이 좀 두드러졌고 이번에도 김태효 차장의 모습이 좀 많이 부각이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예, 결국에는 이 김성한 안보실장 체제에서 네. 뭐 이 도청 그 의혹의 이제 문서에도 드러나지만 김성한 전 실장은 우려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를 해주면 네, 우리가 이걸 주고 한미 이 정상회담, 그러니까 국빈 방문 얻어낸 걸로 우려를 살 수가 있다, 네. 의심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또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라면서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이 반대하는 김성한 전 실장, 그러니까 외교 라인과 이거 다 줘버려야 된다. 일본과 미국의 그냥 무장 해제를 하자라는 네. 김태호 라인이 충돌했다가 김태호 네. 라인이 결국 이긴 게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드네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죠. 사실 그때는 뭐 핑크 공연 문제로 블랙핑크하고 예, 뭐 레이디 레이디 가가, 가가 예. 이런 공연 문제로 김성한 실장이 뭐 보고를 잘못해서 경질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네. 많았는데 지금 그랬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충돌이 많이 됐고 김성한 실장은 좀 온건파적으로 네. 이런 걸 갑자기 이렇게 정책을 바꾸면 안 되니까 조금 미온적이었던 것 같고 그게 사실- 아마 김태호 네. 1차장은 아주 이건 줘야 된다. 먼저 우리가 물을 먼저, 채워야 된다. 물 이렇게 채워야 된다.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충돌이 되니까 경질됐지 않나 하는 생각도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생겼죠. 이런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경질 사유가 되잖아요. 서로 의견 충돌이 되면 예. 합동 공연을 보고를 뭐 좀 늦게 했다. 그거 갖고는 경질 사유가 되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에서 사사건건 충돌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슈에 또 충돌이 됐을 거고 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포탄 대여 문제도 충돌이 됐을 것이고 그런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김태호 차장에 대한 지적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김 차장이 또 주목을 받은 게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에 이제 갈 때 미국 도청 의혹에 네. 대해서 국방장관들이 통화했더니 상당수 위조라고 하더라 네. 하면서 비행기 타고 갔어요. 가서 내려서는 뭐 아기 얘기를 하면서 선의 네. 아기 뭐 그 그렇죠. 논란까지 불러 네. 왔고 근데 또 다시 돌아와서는 미국에서 뭐 계속 유감 표명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약간 입장이 바뀌는 듯한 느낌도 좀 들긴 했는데 도청 이 의혹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 결국에는 실패하고 국민들 자존심을 다 꺾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도청은 이미 정황이 증거가 차고 넘쳤잖아요. 네. 그런 보고서에도 나왔고 그건 대문 확인이 했을 겁니다. 김성환하고 이문희한테 전화하면 금방 알 거 아닙니까? 그런 대화를 했는지. 그렇죠. 그럼 아마 도청에 대해서는 금방 확인이 됐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위조다. 부인했잖아요. 네. 이건 사과를 요구해야 되고 먼저 강하게 사과를 왜 이거는 주권 침해 문제니까 미국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사과를 요구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했었어야 되잖아요. 네. 사실 우리 그 컨트롤 타워 안보의 핵심인 대통령실이 도청됐다는 거는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이 난 것이고 국민적 자존심을 훼손한 거고 주권 침해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김태호 1차장은 미국의 변호사처럼 얘기하잖아요. 미국 편에서 네. 위조된 걸로 보인다. 네. 뭐 한미 국방장관끼리 하니까 위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위조됐기 때문에 미국의 뭐 사과 요구고 언급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갈 때는. 네. 근데 미국 가니까 뭐 유감 표명하더라 만날 때마다. 그때 뭐 사실은 이제 네. 이 용의자가 붙잡혔고 지금 네. 재판까지 시작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기밀 유출자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미국도 우리가 봤을 때도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정부도.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유출자 용의자가 잡혔는데 그것은 실제 그 군에 근무한 군인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보안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이었고 처음에는 러시아에서 뭐 해킹을 해서 음해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가 됐었는데 네. 실제 내부자 소행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비밀은 유출된 비밀은 거의 다 사실일 거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또 뭐 어디에 내놓게 하는 것보다는 과시욕으로 그것을 복사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SNS 자신의 망들을 올리고 했던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사실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에 관련된 네. 한반도에 관련된 것들을 검증해 보니까 거의 사실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거 말고도 사실은 북한의 핵 미사일에 관련된 것도 있더라고요. 방송에 그래요? 보니까 예. 미사일 ICBM 이런 것들 사격을 했는데 네. 수준이 얼마냐 음. 했을 때 아직은 완성이 좀 부족하다 이거였거든요. 네. 제가 국방에서 국방부 차관한테 질문했을 때 아직 좀 부족하다. 그 내용도 비슷하게 보고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미국이 판단했을 때 아직은 그러니까 그런 건 팩트거든요. 사실은 그렇네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유출된 문서가 거의 다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그런 원인 조사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김태호 1차장은 허위다. 네. 사과할 그 문제 제기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월요일 날인가요? 저 이제 김태호 차장 해임을 해야 된다 해서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네. 운영위가 대통령실 앞에 가서 그런 요구서, 경질 해임 요구서를 발표하고 제출까지 했었죠. 예. 자, 이제 도청 의혹도 이것도 이제 이렇게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네.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네. 이동훈 대변인의 브리핑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미 동맹은 이익에 따라 이합 집산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동맹이다. 네. 한미 동맹은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가치 동맹이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도청 의혹이나 뭐 IRA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안에 있어서 우리가 가치 동맹이고 네. 정말 이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그런 동맹인데 이제 끈끈한 관계인데 뭐 형제처럼 뭐 형님 아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이거는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회복 가능한 거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청 그것은- 의혹 이런 것도 가야지 그냥 우리가 형제인데 그렇죠.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은 굴종적이고 굴욕적이고 저자세, 사대주의적인 그래요? 생각이에요. 한미 동맹은 저는 누구보다도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고 중요시하는 사람으로서 보면은 한미 동맹은 대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 건강한 관계가 형님하고가 돼야 아니라? 돼요. 예, 건강한 관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건강한 관계는 할 얘기를 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속마음을. 불평이 있으면 불만을 얘기하는 거고 네. 자기한테 예를 들어서 부당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야만이 상대가 이해하고 합일점을 찾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인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미 관계가 가치 동맹이고 뭐 문제는 해결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저 자세였잖아요. 지금 도청을 했고 또 이런 것들이 사실로 됐는데도 사과 요구도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예, 이것이야말로 이런 것들을 사과 요구를 하고 떳떳이 네. 그리고 진상규명도 요구하고 그럼 미국이
사과하고 물론 공개적으로 사과는 못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럼 대통령한테 우리 대통령한테 미국 조 바이든이 사과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건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땅에 묻고 가버리면은 어떻겠습니까? 한미 동맹에 해악을 끼칩니다. 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반미 감정이 생기는 거죠. 음. 야, 우리 미국 믿었는데 이 새끼들 우리 뒤통수를 쳐? 미국이? 예. 이거 있을 수 없다. 미국이 어떻게 반미 감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뒤통수를 치고 도청을 했으면은 네. 사과를 하면 우리 국민들은 또 어떻습니까? 수준이 높아서 아.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래, 이번엔 좋다, 용서하겠다, 사과하면은 음. 다시 재발 방지 약속을 해라. 그럼 그렇죠. 대책을 하고 해야 음. 건강한 관계가 되고 그럼 또 한미 관계가 굳어지고 좋아지는 관계로 서로 가는데 믿을 지금처럼 믿고 그런 것도 요구 네. 못하면은 이런 것들이 반미 감정을 우리 국민들께 유발하고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호구로 보일 거 아니에요. 저 대한민국은 우리가 이런 거 해도 사과 요구도 안 하고 아무 얘기 없네. 아무 얘기 없고 탄 내놓으라 해서 그냥 내놓고 그럼 계속 이제 요구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정당한 주장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점점 대한민국의 문제는 신중해지고 또 조심하면서 네. 한국의 의견을 듣겠죠. 아. 저는 사실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나 네. 한미 외교 업무를 많이 군사 외교를 했어요. 군에 있을 때. 그럴 때 정당한 거 이런 것들은 요구를 하면은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처음에는 약간 불쾌할 수 있는데 네.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은 오히려 고마워요. 아, 내가 그런 걸 몰랐다. 그래서 위에 워싱턴에 보고하고 그런 걸 반영시키겠다. 네.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참고 있잖아요. 참고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사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당시 연합사령관 브룩스 사령관하고 형제처럼 가장 친했게 지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역대 부사령관 중에 네. 보면은 그래서 진짜로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한 원리가 할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주장하는 거 있으면 야 이거 안 된다. 우리 국민 노할 수 60% 이상은 이걸 이렇기 때문에 너들 이건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들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이해시켜라. 예를 들어서 그때 예를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선이 되고 나서 네. 당선되기 전부터 주장했던 것이 안보 무임승차론이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무임승차했다. 미국이 다 그 돈을 댔는데 네. 그 한국은 안보 무임승차하고 있다. 아하. 그래서 그 방위비라든가 우리 그 이런 걸 많이 내고 해야 된다. 안 하면 우리 철수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뉘앙스를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 브룩스 사령관한테도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왜 안보 무임승차냐? 우리가 그동안 미국의 무기를 얼마나 사줬고 SML 방위비 분담금 갖고 보면 안 된다. 그렇죠. 캠프 험프리 그 기지를 11조 들었어요. 그 중에 10조를 우리가 낸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걸 설득을 시켰더니 브룩스 연합사령관도 맞다. 그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그걸 둘이 같이 설득을 시키자라고 얘기를 해서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오는 지점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통상 서울로 와서 어떻게 하는 판문점 먼저 가요. 판문점 먼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에 대한 강한 메시지도 낼 뿐만 아니라 그거 봐라. 우리가 북한에 저런 걸 지켰으니까 한국이 무임승차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저가 제의했죠. 네. 평택으로 가자. 아. 평택을 먼저 내려서 거기서 보고받자. 연합사가 그땐 서울에 있을 때요. 네. 통상 연합사로 오는데 우리가 가서 평택으로 가자 해서 평택에서 먼저 맞이해서 한반도 정세를 보고하면서 네. 한국이 그동안 무기 수출 수입을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했고 평택 기지 이 좋은 기지를 우리가 90%를 우리가 냈고 그리고 우리 미국이 2만 5천 명밖에 안 된다. 한국의 주력인 2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런 걸 이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임승차론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거의 이해한 거죠. 예. 이런 사례까지 그러니까 있는데. 건강해지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할 얘기를 못하고 그래 뭐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건강한 관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민심, 국민 여론도 나빠지고 네. 그래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